안녕하세요, 준아입니다. 오늘은 집 앞 편의점 가는 동안에도 무조건 하나씩은 보는 운동화, 한강공원에 가면 10분에 한 개씩 보는 운동화들 덕질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범고래인데요. 진짜 범고래를 따라올 자가 없죠. 본명은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블랙인 이 운동화는 출시가가 129,000원이지만 럭키드로우에서 내 운을 털지 않는 이상 240mm 기준 277,000원, 270mm 기준 175,000원 정도를 주고 사야 합니다. 혹시 럭키드로우가 뭐지? 리셀이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이 운동화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요. 나이키에서 해당 물량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풀 테니 드로우에 응모하세요 라고 모집하는데 여기에 당첨되면 정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럭키드로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고래 같은 인기 물량은 내가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첨이 되거나 크림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누군가 럭키드로우로 정가에 산 매물을 프리미엄을 붙여 대팔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마다 이런 시가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운을 태워야 살 수 있을 만큼 희귀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나이키에서 계속 물량을 풀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K 국민 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이걸 사면 너무 늦은 감이 있나 싶지만 색이 튀면 너무 힙한 느낌이 강하고 옅은 색을 사면 덩크의 아이덴티티가 잘 안 나서 돌고 돌아 결국은 범고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검정 흰색이라는 무적의 국룰 조합은 엄청 튀지 않으면서 어느 코디에도 참 잘 어울리는 게 무채색 조합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웨딩 사진에서도 자주 신던데 하얀 웨딩 드레스랑 대비돼서 참 잘 어울립니다. 이 TMI로는 정가 자체가 저렴하게 나온 버전이라 실밥 튀어나오고 봉제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다고 하니 완성도는 바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리셀가도 조금씩 떨어지는 요즘 마음에 들면 재작년에 산 척하고 신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어느 코디에도 어울리면서 덩크의 아이덴티티도 티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애로 울프 그레이도 있는데요. 얘는 240mm 기준 362,000원, 270mm 기준 239,000원으로 범고래보다 조금 덜 풀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발란스 회색 시리즈인데요. 992 D 스탠다드, 993 D 스탠다드, 2022 그레이, 990 시리즈 이 4개의 회색 뉴발란스 중 오늘 출퇴근길에서 본 것이 무조건 한 개는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1980년에 처음 1000점 만점에 990점이다라는 뜻으로 990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2001년 출시한 991, 2006년 출시한 992, 2008년 출시한 993 이후에는 990의 버전을 붙여 990 버전 4, 990 버전 5 이런 식으로 출시됐는데요. 이렇게 연도에 따라 990 운동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00점에서 10점 뺀 거 보면 참 양심적인 브랜드라고 생각되네요. 사실 쓱 봤을 때는 마니아들만 알지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첫 시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유명인이 자주 신었던가 하는 TMI들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990 시리즈는 9 시리즈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시리즈는 뉴발란스에서 발볼 너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시리즈입니다. 이 9 시리즈 보면 메뉴명 뒤에 B 스탠다드, D 스탠다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발볼 너비예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인은 D 하면은 적당히 맞아서 D 스탠다드가 가장 품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다음 991 시리즈는 신발 뒤축에 에브조브 쿠셔닝이라는 기술이 처음 들어간 버전인데요. 요새는 흔한 기능이지만 발매 당시에는 어나더한 착화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메이드 인 UK를 고집하여 보통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하네요. 다음 9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992 시리즈인데요. 전세계 팬덤을 만든 애플을 탄생시킨 완벽주의의 인간이 선택한 가격한 신발로 알려진 그 뉴발란스입니다. 잡스형이 PT할 때 신고 나와서 형을 등에 업고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비싸고 또 나오면 바로 품절돼서 리셀가도 제일 높다고 하네요. 다음 993 시리즈부터는 다양한 색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뉴발이 색상 베리는 잘 안 쳤는데 993 시리즈부터 컬러칩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리즈도 셀럽 한 분 등에 업었는데 이 입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스테파노 필라티가 수트랑 993의 조합으로 신었던 것이 화제가 되어 또 한 번 날개를 달았다고 하네요. 아까 991이 메이드 인 UK였던 것과 달리 얘는 메이드 인 USA인데요. 이렇게 로고로 아예 박아놔서 993 시리즈는 구별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2002 시리즈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기능성이
내구성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구성, 착화감에 신경 쓴 버전입니다. 이 충격 흡수와 내구성이 우수한 젤 타입 소를 전 창에 사용한 기능성 신발이라고 하는데 애초 러닝용으로 나왔으나 산 타고 구르고 뛰고 날고 다 가능하다고 하니 막 신기용으로 최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봐도 아재 신발 같았는데 요새 이뻐 보이는 살로몬입니다. 이전에는 남성 패션을 다루는 분들 사이에서 요새 이거 이쁘다고 추천되었는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대중화되는 듯 합니다. 한우님 브이로그에도 나오고 소소님 브이로그에도 나오고 오능님도 신고 여행 가셨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XT6 시리즈들이고요. 그 뒤를 XT4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6만원에 살 수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품절이고요. 제 리셀가를 확인해보니까 45만원? 이렇게까지 대중화가 안 됐을 때 산 사람이 위너인 것 같습니다. 이 외모부터 정말 운동 잘 될 것 같은 살로몬은 1947년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살로몬의 스키 용품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스키 플레이트와 부츠 등을 소량 제작했는데 품질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대박났다고 합니다. 이후 겨울 스포츠 용품을 제작하며 단련된 방수, 경량에 대한 노하우로 산악 스포츠, 달리기 등 커버 가능한 스포츠를 늘려가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지형의 변화가 심한 산길과 같은 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화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험구준 곳에서 오래 걷고 뛰고 어쩌고 해도 발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브이로그를 보면 여행 중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프다는 후기가 많아서 여행 가실 분들은 살로몬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가가 떠오르는 저세상으로 힙해진 아식스입니다. 원래 아식스 하면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던 신발 느낌 아니었나요? 요새는 비트코인, NFT 같은 별의별 신기술이 신발에 들어간 것 같은 최첨단 생김새입니다. 이전에 없던 디테일과 색상 조합, 무엇보다 기존 아식스가 갖고 있던 젤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층 강화된 실용성까지 갖추었는데요. 이 새로운 외모엔 키쿠 코스타디노브라는 분의 혼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 처음 손잡고 출시한 젤 버즈1은 5분 만에 완판되었고요. 이후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정신으로 젤 코리카, 젤 키릴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식스 페이지에는 키쿠 컬렉션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여기 있는 운동화들이 확실히 뭔가 아재 느낌 나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좀 디테일해서 어떤 새로운 느낌이 강합니다. 이 금손의 주인공이 진하게 아재 향기 풍기던 아식스와 손잡게 된 이유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본인 세계관의 철학이 엘레강스 유틸리티, 즉 좋은 원단, 새로운 패턴,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실용성만 강조된 워크웨어, 작업복에 접목시켜 우아한 실용성을 창조한다는 것인데요. 패션을 잘 모르는 제가 얼핏 보면은 그냥 작업복이지만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디테일에서 새로운 시도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잘하시는 이 앞뒤 안 보고 지르시는 패턴에서 와 새롭다, 힙하다 라는 말이 나온다네요. 이분 한국이랑도 연이 있으신데 2018년 동묘를 방문하고는 K 아재들을 찬양하는 글로 인스타를 도배하신 적이 있습니다. 등산복 및 별의별 아웃도어 룩과 액세서리, 정장을 마음껏 쓱까 입은 동묘 아재 패션을 최고의 스트릿 패션이라고 칭하며 K 동묘 패션을 본인 컬렉션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룩들이 주목받다 보니 고프코어라는 이름의 트렌드가 되었는데 아식스가 힙해진 데는 이 동묘 아재의 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키코가 남들이 관심 없던 아웃도어, 워크웨어에 가히 새로운 혼을 불어넣은 데는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의 역할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알게 모르게 생각이 기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학생 시절부터 스투시아의 콜라보로 완판시킨 이력을 가진 그의 이름을 걸고 나온 아식스라 키코라는 브랜드 맛이라도 보려고 아식스를 찾는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딱 봐도 이 새롭고 미래적인 매력, 더 개선된 기능성으로 급부상중이니 난 너무 흔템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아바타가 생각나는 색상 조합의 아식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흔템 운동화들 리뷰해봤는데요. 이게 흔하다고 해서 조금 얕봤는데 수년간 쌓여온 장인정신, 브랜드 히스토리, 새로운 패션 철학가의 접목 등 역시 보기에는 쉬워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덩크 사려다가 한번 시착해보고는 너무 불편해서 살로몬을 사자 했지만 어딜 가도 품절이어서 결국 시착 한번 못해보고 얌전하고 이쁘장한 뉴블란스를 구매했는데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아식스에 눈 돌아가서 지금 좀 큰일입니다. 네, 오늘은 냉동망고 먹습니다. 전에는 갈아 먹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수고스러워서 그냥 언체로 씹어먹고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참 별미입니다.